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이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나오는 세계관 끝판왕 요리이치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떤 전개로 흘러갔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은 주인공 탄지로의 성장 과정을 그린 소년 액션 만화죠.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약했던 탄지로가 역경을 이겨내며 점점 강해지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중에서 묘사된 요리이치라는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사기급 재능을 가진 먼치킨 캐릭터로 나오며 사이다스러운 먼치킨 액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리이치가 차라리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원작에서는 주인공인 후대 인물들을 위해 자신에 대해서는 무장을 끝내 죽이지 못하고 수명이 다해 죽는 전개로 흘러가지만 이 가상 시나리오에선 요리이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원작과 다른 전개와 다른 설정들이 포함되어 흘러갈 테니 그 점 유의하시며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早速やってみましょう. 요리이치는 한 무사 집안에서 쌍둥이 중 동생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이 당시에는 쌍둥이는 아주 불결한 존재로 치부되었죠.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요리이치의 아빠는 아내가 임신을 하자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치게 되었는데 그 점쟁이는 요리이치의 아빠에게 당신의 자식은 괴물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죽일 재앙과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태어나보니 쌍둥이였고 한 명은 기분 나쁜 반점을 지니고 태어났었죠. 요리이치의 아빠는 당연히 그 점쟁이의 말에 부합되는 애는 둘째 요리이치임을 확신하고 요리이치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아내는 불같이 화를 내며 아이를 죽이려거든 자신을 먼저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아내의 분노는 처음 보는 것이며 아내에게 평소에 약했던 사람이었기에 죽이지 않고 조금 더 잘하면 출가를 시키기로 합의를 합니다. 하지만 출가를 시킨 뒤에 자객을 보내 요리이치를 죽일 생각이었죠. 미치카츠와 엄청난 차별 대우를 받으며 살아갔는데 요리이치는 어린 나이에도 본능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꺼려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며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리이치의 엄마는 그런 요리이치가 귀가 안 들리는 줄 알고 태양신을 의미하는 귀걸이를 만들어 채워주었죠. 자신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엄마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요리이치는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고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는 엄마와 형 앞에서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가끔씩 형인 미치카츠와 놀게 되었는데 미치카츠는 검술 단련을 하느라 항상 바빴고 검술 사부와 형이 항상 대련하는 것을 보면 어쩐지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형과 검술 대련을 하며 놀고 싶었죠. 그래서 자신에게도 검술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 검술 사부는 기본 자세와 검 잡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사부와 대련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사부의 움직임은 요리이치의 눈에 너무나도 느렸고 어떤 움직임을 할지 다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약해 보이는 부분을 검으로 툭 건드렸는데 나자빠지며 실신을 해버렸죠. 그때 요리이치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고 자신을 보는 미츠카츠의 눈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의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후로 형은 자신을 멀리하는 것처럼 됐기에 자신이 실수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얼마 뒤 평소에 병약했던 엄마는 자신이 곧 죽을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느껴 요리이치를 따로 불렀죠. 그녀는 자신이 죽으면 요리이치 역시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이 죽는다면 바로 이 집을 떠나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말을 남깁니다. 얼마 뒤 엄마는 돌아가셨고 형인 미치카츠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은 떠나겠다는 말 남긴 채 집을 나서게 됩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엄마가 죽자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이 폭발했고 끊임없이 뛰어다니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했지만 6시간 동안 전속력으로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숨이 하나도 차지 않았죠. 그렇게 다른 시골 마을에 닿게 된 요리이치는 논에서 올챙이를 잡고 있는 우타라는 소녀를 만나게 되고 전염병으로 인해 부모님을 잃어 외로워하던 상황이니 요리이치에게 너도 가족이 없다면 같이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둘은 같이 살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고 그때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되었죠. 자신에게 보이는 세계는 다른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았고 많이 뛰면 당연히 숨이 차며 더 이상 뛸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우타는 요리이치를 있는 그대로로 됐고 요리이치 또한 우타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후에 둘은 결혼하게 되었고 어머나 세상에 임신까지 하게 되었죠. 곧 출산 때가 다가오자 요리이치는 산파를 부르러 집을 나섰고
가는 도중에 심장이 안 좋은 노인을 만나 그 노인을 도와주고 나니 하루가 저물어 산파는 다음날 부르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에는 우타가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죠. 요리이치는 그저 소박하게 우타와 살고 싶었는데 이 세상은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냐며 처음으로 세상을 원망하면서 우타의 시신을 껴안고 열흘간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 뒤 혈귀의 흔적을 찾아온 귀살대 검사로 인해 이성을 찾았고 우타를 묻어주게 되었죠. 요리이치는 그 검사, 이름은 랭고쿠 히주로에게 혈귀의 존재를 듣고 요리이치는 이 세상 모든 혈귀들을 다 말살시키겠다는 증오를 품었습니다. 히주로와 함께 귀살대 본부로 찾아갔는데 거기에 있던 가장 높은 계급의 주들은 귀살대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목검을 쥐어주고 시험을 보겠다고 하죠. 요리이치는 그 목검을 들고 무엇을 하면 되는 거냐고 물었고 그중 굉장히 인상이 안 좋아 보이는 주 치쿠쇼가 자신과의 대련에서 1분간 버틸 수 있다면 귀살대원으로 받아주겠다고 합니다. 그의 다른 주들은 어떻게 아직 수련도 하지 않은 일반인이 1분을 버틸 수 있겠냐며 너무 심한 장난은 치지 마라고 다그치죠. 하지만 그의 요리이치는 알겠다고 하며 검을 쥐게 됩니다. 치쿠쇼 역시 목검을 들고 살살 하겠다며 실실 웃었죠. 그 순간 눈앞이 번쩍이면서 치쿠쇼는 쓰러졌습니다. 다른 주들 역시 요리이치가 어떤 공격을 했는지 알 수도 없었죠. 요리이치는 그저 어떻게 하면 혈귀를 찾을 수 있는지 빨리 알려달라고 합니다. 충격을 받은 주들과 우야시키 당주는 자신들이 혈귀를 쫓는 법을 알려주고 일륜도를 줄 테니 대신 검수를 알려줄 수 있겠냐고 제안을 했죠.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요리이치는 혈귀들의 특성을 공부하며 주들에게 전집중 호흡, 자신이 쓰는 검술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자신의 호흡을 완벽하게 따라하는 사람은 없었고 각자 자신의 특성에 맞게 파생시켜 사용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화염의 호흡으로 파생시킨 랭고쿠 히주로는 꽤나 쓸만한 실력으로 치고 올라갔죠. 요리이치는 시간이 날 때마다 혈귀들을 토벌하러 다녔는데 원래 보통 귀살대원들은 3인 1조로 다니며 한 혈귀를 겨우 토벌했으며 그 과정에서 전사자도 꽤나 많이 나왔었습니다. 주급도 혼자 다니지는 않고 그 밑에 계급의 추국과 항상 같이 다녔었죠. 하지만 요리이치는 혼자서도 만나는 혈귀마다 단칼에 베어버리고 다니며 하루에도 몇 군데나 쉬지 않고 뛰어다니는 기동력으로 하루에 잡는 혈귀의 숫자가 다른 모든 귀살대원들이 하루에 잡은 숫자보다 많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떤 무사 집안이 단체로 혈귀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곧바로 뛰어간 요리이치. 그곳에는 아주 처참한 풍경이 있었는데 보통 한 곳에 여러 혈귀들이 모여있는 경우가 없었지만 무사 갑옷을 입은 혈귀들이 수십 마리씩 바글바글대고 있었습니다. 태초의 혈귀인 무잔이 재미삼아 전쟁에 나서려고 하고 있던 무사 집단을 습격해 죄다 혈귀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무사 집단이 혈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그런데 요리이치가 자세히 보니 무사들은 왠지 낯이 익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집안에 문양을 달고 있었죠. 혈귀화된 무사들을 순식간에 쓱싹쓱싹 베어버리다가 어떤 한 남자가 혈귀와 대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 남자는 형인 미치카츠였으며 대치하고 있던 혈귀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미 혈귀라는 존재가 되어버린 이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선량한 인간들을 잡아먹는 존재라는 것에 요리이치는 자신의 아버지라고 해도 베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자신의 형이 위험에 처한 상태이니 더욱 그렇고요. 미치카츠가 멘탈이 나가 덜덜 떨고 있자 요리이치는 순식간에 접근해 혈귀화된 아버지의 목을 베어냈습니다. 그렇게 형에게 오랜만에 인사를 올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이 존재들은 무엇이냐며 자신도 이 존재들을 처단하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미치카츠도 귀살대원이 되었고 이때의 귀살대 슈들은 요리이치 영향으로 모두 반점을 발현해 엄청난 검술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혈귀들을 죽이며 혈귀의 존재가 거의 전설로만 남게끔 만들어버렸죠. 하지만 반전 발현한 주들이 25살 넘기지 못하고 죽어가자 미치카츠는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태초의 혈귀인 무잔을 만나 혈귀 제안을 받게 되죠. 미치카츠는 생각했습니다. 항상 귀살대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경애를 받고 있는 요리이치라는 존재. 어릴 적 요리이치가 검술사부를 쓰러뜨리는 순간부터 요리이치에게 쌓여왔던 열등감은 미치카츠의 심성을 점점 뒤틀리게 만들었습니다. 혈귀가 되면 여기서 더욱 강해질 수 있냐는 물음에 무자는 지금의 너라면 자신보다는 아니지만 모든 인간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미치카츠는 호쿠시보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어느 날 요리이치는 혈귀를 탐색하러 나갔다가 아주 기분 나쁜 혈귀를 발견했고 그것이 바로 태초의 혈귀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자신의 강함은 이 사내를 죽이기 위한 하늘이 부여한 힘이며 자신의 운명은 이 사내를 죽이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죠. 무자는 호흡을 쓰는 검사는 이제 관심이 없다며 촉수 공격을 날리지만 요리이치는 재빨리 피해내며 자신의 특기인 해의 호흡으로 무잔을 갈기갈기 썰어버립니다. 무자는 이 충격적인 강함에 살짝 지렸죠. 아니, 사실은 많이 지렸는데 다행히 검은 옷을 입고 있어서 티가 덜 났죠. 목이 베었지만 이미 목의 약점을 극복한 무자는 바로 소멸하지 않았고 그래도 목을 처음 베어봤기 때문에 엄청난 굴욕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생각한 무자는 빨리 빤스런을 시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1800개의 6편으로 쪼개져 추하게 도망을 갑니다. 그 순간 요리치는 1500개에 가까운 6편을 베어내버리지만 무자는 성공적으로 도망가게 되었죠. 그 옆에 있는 타마요는 너무나 아쉬워하며 이제 무잔이 꽁꽁 숨어있을 것이라고 하며 두 번 다시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죠. 일단 요리이치는 무잔을 증오하는 타마요의 모습에 목숨을 살려두기로 하고 귀살대 본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코쿠시보가 수많은 귀살대원들을 죽이고 우부야시키 당주의 목을 베어 나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에 빠진 요리이치는 형이 혈기가 된 것과 무잔을 제대로 죽이지 못한 것에 대한 벌로 귀살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치쿠쇼는 요리이치에게 자결을 하라고 윽박을 질렀지만 렌고쿠 히주로가 그것만은 안 된다며 적극 말렸죠. 요리이치는 귀살대를 떠나서도 무장과 코쿠시보의 단서를 찾는 일을 밤낮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히주로와의 편지를 통해 정보도 공유를 했죠. 그러다 어느 날 히주로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코쿠시보의 거처에 단서를 잡았다는 것이었고 그 위치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곧바로 그곳을 향해 뛰어가는 요리이치. 그 시각 귀살대는 코쿠시보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모든 주들이 전력을 모아 코쿠시보의 거처에 찾아갔죠. 코쿠시보는 버러지들이 죽으려고 이렇게 찾아왔냐는 말합니다. 주들은 우부야시키 당주의 복수를 하며 일제히 코쿠시보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코쿠시보는 혈귀의 힘과 달의 호흡으로 다소 손쉽게 받아쳤죠. 놀라운 코쿠시보의 힘에 하나둘씩 쓰러져가는 주들. 그나마 염주 히주로만이 코쿠시보의 공격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촉수가 튀어나왔고 쓰러져 있던 주들을 낚아채 방 한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요리이치에게 큰 부상을 입었던 무자는 그나마 가장 강한 혈귀인 코쿠시보의 거처에 몸을 피하며 회복 중이었는데 마침 주급의 검사들이 찾아온 것이고 이들을 잡아먹으면 상당 부분 몸을 회복할 수 있었기에 개이득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하나둘씩 주들은 무잔에게 흡수당하게 되었고 치쿠쇼 역시 발악을 해보지만 무잔에 의해 살해당하게 됩니다. 히주로는 그것을 막아보려 했지만 코쿠시보에게 가로막혀 무잔에게 닿을 수가 없었죠. 그 과정에서 히주로는 코쿠시보의 공격에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코쿠시보는 그래도 너만은 다른 검사들과는 다르게 꽤 훌륭한 검사였고 아쉽다는 말을 하며 혈귀화되어 자신과 영원히 검수를 단련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히주로는 너와 나는 가치 기준이 다르며 어떤 상황이든 내가 혈귀화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화염의 호흡, 오이, 연옥을 시전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공격력에 코쿠시보는 큰 데미지를 입고 이렇게까지 훌륭한 경지까지 올랐다니 역시나 죽이기 아까운 검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혈기화되지 않겠다면 죽어 라고 말하며 달의 호흡 제9형 어지러지는 달을 시전합니다. 그렇게 코쿠시보의 엄청난 참격이 일어난 충격파로 상황을 알기 어려웠죠. 히주로는 자신이 당한 건가 싶었지만 코쿠시보의 칼은 다른 어떤 칼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바로 요리이치였죠. 가까스로 요리이치가 도착해 코쿠시보의 참격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요리이치를 보고 그래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혈기화되어 괴물이 된 자신과 원래부터 괴물이었던 요리이치가 싸우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요리이치는 코쿠시보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딱하구려 형님. 그 말에 코쿠시보는 기분 나빠하며 달의 호흡을 시전합니다. 그 순간 요리이치의 칼날이 자신을 베었고 자신의 6개의 눈으로도 준비 동작조차 쫓지 못했다는 것에 경악을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혈기가 되더라도 요리이치를 넘을 수는 없는 것인가 하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 다음 요리이치는 안녕히 가십시오 형님 이란 말과 함께 코쿠시보의 목을 날려버립니다. 그 사이에 요리이치가 온 것을 보고 빤스런을 시전하려고 했던 무잔. 하지만 웬 결계가 쳐져 있어 쉽게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가 없었죠. 알고 보니 그것은 타마요가 쳐놓은 결계였습니다. 사실 귀살대에게 코쿠시보의 거처에 정보를 뿌린 것이 타마요였죠. 타마요는 귀살대원들이 소란을 피우는 틈을 타 무잔이 있는 곳에 결계를 쳤고
그 결계가 오랫동안 무잔을 잡아줄 수는 없겠지만 요리이치의 실력이라면 금방 코쿠시보를 처치하고 무잔을 죽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걸어본 것입니다. 무잔은 요리이치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저번에 당한 상처의 기억으로 인해 바닥을 적셨습니다. 아직 칼로 베지도 않았는데 무엇으로 적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무잔은 달달 떨면서 혹시 혈기가 되지 않겠냐고, 혈기가 되면 그 실력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해봅니다. 하지만 요리이치는 신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유일한 오점은 바로 네 녀석이라며 해오읍 14명을 사용해 무잔을 끊임없이 찢어 발겼습니다. 무잔은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자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타버릴 때까지 고통을 느끼며 죽어갔죠. 그렇게 모든 상황이 끝나고 부상을 입은 랭고크 히주로는 요리이치의 부축을 받고 돌아가 비살대 해체 후 검술 도장을 하며 살았고, 타마요는 속죄하기 위해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었으며 요리이치는 평화로운 일상과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다 조용히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리이치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떤 전개가 펼쳐졌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써봤습니다. 아무래도 요리이치는 먼치킨 캐릭터이기 때문에 다소 짧은 만화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극장판 애니메이션 한 편 분량? 아무래도 이 당시에 상현이라는 존재가 코쿠시보밖에 없으며 오랜 세월 동안 힘을 키운 혈기들이 없다 보니 더더욱 요리이치에겐 상대가 안 되겠죠. 이 시나리오는 이렇게 끝나고요. 부족한 시나리오였던 만큼 여러분들이 댓글로 살을 더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리이치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떤 전개가 있었을 것 같은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